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공무원의 한국사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6월에 치러진 계리직 한국사 시험 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우리 위서동의전에서 많이 이미 출제가 됐던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보시고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이 되면 했으니까 벌써 이것이 영고라는 제철 행사인 거 아실 겁니다. 영고. 그러면 이제 부여죠. 그러니까 부여와 관련돼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덤은 돌을 쌓아도 돌무지 무덤을 만들고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심는 것은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만약에 부여라면 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시신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부여에 바로 4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남녀가 간음을 하면 사형, 또는 투기한 부인도 사형, 그렇죠? 물건 훔치면 12배 배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 천군이 있고 소도라는 행정구역이 있으면, 일정한 벼릅이 있으면 이거는 사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천의 경계를 중시하여 함부로 침범하며 우마 등으로 배상하는 게 책화라는 풍습 아닙니까? 책화의 풍습은 동해 지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자, 옳은 것 2번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2번 문제 순서 나열입니다.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를 멸망시켰다. 대가의 멸망은 562년이에요. 진흥왕입니다. 신라왕은 진흥왕. 백제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한 건 371년의 일인데요. 바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인 겁니다. 자,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다 그랬어요. 475년이죠. 장소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신라를 침입하는 외병을 고구려군이 격파하죠. 그럼 서기 400년이네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릉 B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니을이 제일 빠르네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자, 밑줄 친 가로 안의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사람이 개를 어겨 아들 총을 낳았다. 이 사람이 설총이에요. 설총. 원효가 원래 속세 성씨가 설씨였거든요. 그리고 무예가를 막 부르고 다니죠. 누구예요? 원효대사. 자, 부석사 창건은 의상이잖아요. 세소고개는 원강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라 통일전의 승려는 원강 아니면 자장 나올 것이고 통일 시기에는 원효 의상 나올 거라고. 황룡사 구충목탑의 건의는 자장이죠. 그러면 자, 1심 사상, 화쟁 사상, 당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원효의 생각. 최근 대승기신론서, 금강 삼매경론, 신문 화쟁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보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이들은 곁에 있으면서 정권을 훔쳐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지금 쭉 보면 도적들이 막 봉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한 달 만에 무리가 5천에 달하니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였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어차피 신라 말에 호족들의 난립은 볼 수가 있고 농민 반란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진주, 광주 지역에 지명이 나왔다는 거죠. 무진주에서 자기가 먼저 왕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견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견훤에 관해서 무진주, 완산주 이런 지명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2번은 궁예잖아요. 궁예. 2번은 궁예고 자기가 미륵이라고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안의 해상 세력으로 활동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송악을 중심으로 하는 왕건이 좋겠죠.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고 반란 일으킨 사람은 822년에 일으킨 김원창의 난, 바로 김원창입니다.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불만을 품고 헌덕왕 때 일으킨 거죠.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하고 한림학사 쌍기에게 명하여 진사를 뽑았다. 쌍기 나왔고 처음으로 과거 설치했다. 고려 광종입니다. 맞죠? 최승로가 지금 글을 올려요. 지방간 투자고 이게 시무 28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성종이죠.
광종과 성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광종 다음에 경종이잖아요. 광종, 경종, 성종. 그러면 경종이면 뭐밖에 없어요? 전식과 시작한 거. 시정전식과. 답입니다. 광군사는 정종인데요. 정종이 두 명이 있거든요. 광종이 형 정종입니다. 광군사를 설치해서 광군 30만을 준비해서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는 거죠.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성종이죠. 노비안건법은 광종이잖아요. 그래서 시정전식과가 경종, 개정전식과가 목종, 경정전식과가 문종입니다. 자, 주전도감 얘기 나오면 고려 숙종이에요. 의천의 건의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숙종의 정책을 찾는 건데 일단 이 남경이라고 하는 것을 삼경에 집어넣은 게 문종이고, 그리고 숙종이 남경 개창도감을 만들잖아요. 남경을 개발하기 위하여. 김위재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은 거죠. 이게 좋아요. 자, 속현이나 속군현에 간무를 파견하는 거. 요거는 예종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숙종의 아들이죠. 양영고를 설치한 것도 예종이잖아요. 관악진흥책. 만약에 숙종의 관악진흥책이라면 서적포가 나와야 됩니다. 정계와 개벽노선은 태조가 신하들에게 남긴 거고, 태조가 신하들에게 다짐하는 내용을 남긴 거는 정계와 개벽노서고, 후대 왕들한테 남긴 거는 훈요십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7번. 신이 무엇을 참 삼가 편수하여 두 권으로 나누어. 자, 두 권이란 말에 주목하시고, 하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황제들에 의한 역사, 즉 중국은 방고로부터 금까지,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본조까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충렬왕 때까지죠. 이렇게 중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등등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제왕운기라는 거죠. 상권과 하권이 중국사와 우리 역사로 되어 있어요. 7원시로 쓰고 우리 거는 이제 5원시와 7원시로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시로 썼기 때문에 편년체나 강목체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설화와 많은 야사를, 자, 이거는 삼국유사가 되겠네요. 삼국사기에서 빠진 일들만 적은 거다. 정통론에 입각하여 마한신라를 정통국가로 서술하였다. 일단 여러분 정통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강목체 방식에서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조선시대 가면 뭐 동국통감 제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통론이 나와요. 뭐 기자조선과 마한을 정통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경우가 보면 기자조선, 그 다음에 마한, 통일신라를 정통가로 보고 삼국은 무통으로 보죠. 그러니까 신라를 정통가로 서술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통일신라라고 하면 그렇게 본다면 뭐 동사강목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강목체 사서랑 관련된 정통론이기 때문에 제왕운기랑은 관계가 없고요. 제왕운기가 특이한 게 예맥이나 옥저 등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서술했다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구급 학생들은 잘 못 맞힐 만한 문제고요. 이거 가지고 제왕운기라는 걸 찾아냈다 하더라도 제왕운기가 고대사 부분에서 이런 방향의 서술을 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제왕운기는 시의 형태로 썼다는 거. 그래서 기전체다, 편년체다, 강목시다 이런 서술 방식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통론에 관련된 얘기는 조선 후기 이제 강목체 사서로부터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삼한정통론이라고 할 때 보통 동사 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익으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자, 그 제왕운기 내용에서 고대사 부분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게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대각곡사라고 하는 시호가 있어요.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대각곡사 하면 누구 떠오르죠? 의천 떠오를 겁니다.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럼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그렇죠? 문종 11대 왕 문종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왕이 됩니다. 순종도 아들이고요, 선종도 아들입니다. 숙종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숙종의 동생이 의천이에요. 아들들한테 누가 출가할까 했더니 이제 의천이 이름이 왕후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출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고려 중기의 승려인 의천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천태종, 해동 천태종 창시한 거.
그 다음에 이 천태종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교리가 있겠죠. 그 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교간겸수, 맞죠? 이 교간겸수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외겸전. 이게 교종의 방법과 선종의 방법을 모두 융합하는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좀 어려워요. 지관.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집중해서 수련하는 어떤 과정인데 약간 선종의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는 교간겸수, 내외겸전 요 두 가지만 보통 기억을 하시는데 지관 요거까지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진울 같은 경우도 도노점수, 정해쌍수만 얘기하지만 거기 간화선 이런 수행 방법을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좋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두 가지는 맞죠. 요거는 맞고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실히 틀린 게 하나가 나옵니다. 확실히 틀린 게 뭐냐? 요거예요. 초조대장경을 편찬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현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종이면 8대 왕이죠. 현종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이 작업이 계속되다가 대체로 이제 선종 시기에 선종이면 이제 역시 이제 의천의 형이긴 한데 그 시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을 편찬할 시기에 의천이 그를 주관할 수가 있다 없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천이 태어난 이후에 완성이 되긴 하지만 초조대장경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의천은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초조대장경이 아니라 초조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교장을 편찬하는 데는 의천이 주관하죠. 이 교장을 예전에는 속장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도 속장경이라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속장경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바로 초조대장경에 대한 주석을 단 교장, 그 교장을 만들기 위한 목록집이 바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편제종교장총록과 교장 이것이 이제 의천과 관련된 것이죠. 그럼 3번은 확실히 아니니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뭐냐면 천태사교의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천태종을 창시했기 때문에 천태교학을 강의했다는 건 맞죠. 그런데 의천의 저술 중에서는 이건 있어요. 천태사 교의주라는 건 있습니다. 천태사 교의주는 있는데 원래 천태사 교의라는 책을 고려 정계 승려인 재관이라는 승려가 썼어요. 그 재관이 쓴 천태사 교의에 이제 천태사 교의주가 의천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천태사 교의주를 편찬하기도 했지만 천태사 교의를 의천이 간행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태사 교의가 고려 전기의 승려인 재관이나 중기의 승려인 의천이 모두 간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2번에서 천태사 교의를 간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천의 활동으로 시험에 내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안 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또 깔끔하게 천태사 교의 주를 간행했다 이러면 좋았을 것을 이 천태사 교의를 간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찾을 때, 정답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 확실한 걸 찾아야 되죠. 초조대장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번도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의 답은 의천의 활동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선명력, 수시력 등의 역법을 참조하여 새로운 역법서를 만들게 했는데 내편과 외편으로 되어 있다. 내편이 수시력을 주로 해설하고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합니다.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데 그럼 이 왕은 조선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향약 채취원령과 의박유추가 답인데요. 이 문제가 왜 어렵게 풀려고 했냐면 의박유추는 백과사전으로 의학백과사전으로 원래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말고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향약 집성방이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싹 빼고 향약 채취원령을 준 거죠. 또는 뭐 태산요록 이런 게 있잖아요. 국조의뢰와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이고 이륜행실도는 중종이에요. 상강행실도가 세종이죠. 월인석보는 뭐냐면 세종 때 석보상절하고 월인 청강지곡이 편찬됐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게 수양대군이거든요. 수양대군이 왕이 된 다음에 세조가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통합해서 월인석보를 만든 거예요. 이건 세종, 중종,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 맞잖아요.
자, 기술교육은 자, 해당 관서들이 있어요. 성균관에서 안 가르쳐요. 고려시대는 국자감에서 가르쳤지만, 그래서 뭐 사역원에서 역학을 가르치고, 관상감에서 음향과에 관련된 천문지리 역법을 가르치고, 또는 뭐 형조에서 유학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립입니까? 이 자리에는 서원이 들어가야죠. 향교는 부목군현 단위로 있는 관리교육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에 모든 군현에 서원을 설치하여 종류품 교수나 훈두를 파견했다. 여기에 향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가리을은 서원과 향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1번입니다. 밑줄 친 가로 안의 행적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이 본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고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 일곱 구멍에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와. 검은 천으로 그 얼굴을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이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뭐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8년 가까이를 인질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어요. 분명히 이제 걸린 병증은 당시에는 학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어이가 직접 치료를 하는데 시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인조실록에도 보면 어이가 침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침에 미량의 아주 극소량의 독을 붙여서 계속 축적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 건데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인조 자신이 소현세자를 되게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계승하지 못하고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즉위하잖아요. 효종으로. 그리고 그 집안은 철저히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소현세자입니다. 그럼 왜 당시에 집권자들과 인조는 소현세자를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소현세자는 청의 학문을 배워 받아들이고 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고 아담실 같은,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이고,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왕과 신하들은 성리학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왕이 되면 안 돼, 제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벌을 주장한 사람은 효종이 하는 거고요. 의산문답은 이제 홍대용이 쓴 거고,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좋게 비춰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온 사람은 숙종대 안용복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구급 수업할 때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조선후기 지리서 중에서 선비가 살만한 가거지를 설정하는 책이 있어요. 그 복거총론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가거제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얘기하거든요. 지리는 풍수지리상 명당이고, 생리는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심은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것, 뭐 이렇게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이제 찾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예요. 택리지. 영조 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최초로 백리척을 이용한 지도. 이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잖아요. 그죠? 동국지도 정상기 영조 때. 이게 실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정리한 겁니다. 이 택리지는 인문지리서예요. 역사지리서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역사서 등을 참고하여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이게 바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인데, (17세기에) 나온 역사지리서고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이제 부족국가 파트는 중국의 역사서를 열전들을 참조해서 씁니다. 9년별로 채색 읍지도를 첨부하여 읍의 형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앞부분에 채색 지도가 있어요. 이게 영조가 편찬한 여지도서입니다. 여지도서. 읍지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3번, 4번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시문도 어렵고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1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군이 추진한 정책, 뭐 서원철폐 맞고, 그죠? 경복궁 지으려고 당백전, 원납전 맞고, 호포제 맞고, 이건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회통이어야 되죠. 대전 통편은 정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간단한 문제고요. 14번. 우리가 무엇을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가 신문 출판하기는 취리하려는 것이 아닌 고로 값을 헐하도록 하였고 모두
원문 한글로 쓰기는 남녀 상하기천이 모두 보게 하며 구절을 띄어 쓰는 거, 띄어쓰기를 했다는 거죠.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초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이 발행했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띄어쓰기에 고하는 헐버트 박사가 하죠. 헐버트가 또 한글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재필과 관련돼서 자, 독립협회 설립이 되는 거고, 아간파천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도 1905년에 생긴 거고,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1907년인데 서재필은 1897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독립협회를 설립하였다. 자, 서재필.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서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 사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외교적인 사안을 동경에 있는 외무성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이죠. 간도협약은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날 테니 이것도 맞아요.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 한국 정부가 일본 은행과 1천만 원의 차관 도입을 계약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맞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한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일본의 당시에 흥업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흥업은행과 1천만 엔의 차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타가 했던 화폐 정리 사업은 1904년 11월에 전환국의 폐지로부터 시작이 돼서 1905년 초에 화폐 정리에 대한 조례를 반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화폐 정리가 시작이 되냐면 이미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을사늑약 전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이 문제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계리직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국어 문제랑 좀 달라요. 방향성이.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은 누가 썼냐면요. 주시경 선생이 쓴 거예요. 이거랑 말의 소리. 1914년에. 자, 각야나를 제정한 것은 조선어 연구회가 한 겁니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주시경 선생은 언제 돌아가시냐면 191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있어서 주시경 선생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헐버트도 있었고요. 조선어학회 사건, 이게 1942년이죠. 안 되는 거고, 맞춤법 통일한 원안도 조선어 학회가 한 건데, 조선어 학회 자체가 31년부터예요. 조선어 연구회가 계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주시경 선생 자체는 14년에 돌아가십니다.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국어문법, 말의 소리. 자, 대한국 황제 장례일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자, 보니까 독립만세, 일체, 납세, 거부, 언론 출판 집회 자유, 교육용어 조선어로 우리의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등등 나왔습니다. 자, 황제 장례식에 일어난 거 하면 3.1운동도 사실은 고종 황제 장례식과 비슷한 거고, 순종 황제 장례식 60만세 운동이 있겠죠. 그런데 대한독립만세, 일체 납세 거부, 이런 중동, 또 우리 철저하면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뭐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해라, 이러한 요구사항, 이 경무는 60만세 운동 당시에 지금 배포가 된 겁니다. 3.1운동이라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았죠. 주도하진 않았잖아요. 학생들이 참여는 했지만. 그래서 김희동리 선언서나 공약 3장을 봐야 되는 거고,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의 역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60만세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준비를 한 겁니다. 천도교, 민족주의, 조선공산, 사회주의, 학생단체. 근데 이들은 사전에 체포됐고 학생들에 의해서 전개된 거죠.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촉발했다. 이건 이제 3.1운동이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낸 건 1929년 광주 학생항일운동이고요. 관세철폐 직면하에 자구책으로 시작된 것은 물산양요운동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사료 많이 나오는 건데요. 꼭 알아둡시다.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동맹, 자,
여운형 선생이 조선 총독과 만나서 지금 5개항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동맹은 44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일제가 항복 선언을 할 때가 오니까 조선 총독이 여운형과 통치권 이양에 관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항을 여운형이 제시한 거고 오케이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협상이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이루어지고 그 협상이 끝나고 나면서 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치안대를 조직하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를 했는데 결국 좌절되지만 그래서 이 5개항은 여운형 선생이 조선 총독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럼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당한 거 맞죠? 네, 만민공생의 신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안재홍이에요. 안재홍이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한민당을 창당한 사람은 송진우와 김성수인데 그중에 훈정론은 정치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송진우가 우리가 바로 독립할 수 없고 미군정에 의해서 2년 정도는 정치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송진우는 1945년 12월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좀 유보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느낀 우파 쪽에서 암살해버리죠. 자, 그의 노선이 8월 태제에 집약되어 있다 그랬는데 45년 8월 22일 날 박헌영이 발표한 겁니다. 태제라는 것은 이제 원래 사회주의 쪽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간에 우리 해소될 때도 12월 태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8월 태제는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이제 재건하면서 발표한 겁니다. 한자성어 문제는요. 우리 한국사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재다능이나 유비무환이나 결리사이다 맞는데 중마고에서 고자가 다른 고자를 써야 돼요. 중마고에서 저 고자를 쓰면 안 되고 요 고자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20변에 이제 소포에서 이 소자가 이 소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뭐 발행한다. 이건 뭐 제가 할 내용은 아닌데 발행한다라고 할 때 발자는 지금 이 발자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발자를 써야 됩니까? 이거를 써야 되죠.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출근하는 거 요거는 맞는 거고. 신속하다 이게 믿을 신자를 쓰면 안 되죠.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이 신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뭐 그렇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리직 해설을 간단하게 했고요. 해설지는 제가 또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